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심란 해서 야식 먹고 있죠. 뱃살 존나 출렁거리죠. 제가 지금까지 두근두근 망상연애를 여러 개 올렸던 걸 아실 겁니다. 뭐 되도 않은 커플링을 만든 적도 있긴 하지만 대충 커플로 엮어도 될 만한 캐릭터들 엮은 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개쌉소리냐, 볼 때마다 토 나오는데 거기에 엮어도 될 만한 커플들인 게 맞냐 라고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오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밀어주고 있는 여러 커플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공식 커플이 아닙니다. 애초에 공식 커플을 소개할 거라면 따로 영상을 만들 것이고, 이번 영상은 공식 커플도 아니고 진짜 이 새끼가 돌았나 하는 커플들도 소개할 것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식 커플이 아닌 커플은 바로 코난과 장미입니다. 솔직히 코난을 보는 모두가 인정하는 공식 커플이지만 작가님만 인정하지 않는 비공식 커플입니다. 제가 따로 영상을 여러 개를 만들었을 정도로 커플 모먼트가 많은 코난과 장미 커플인데, 남도일과 유니콘이 서로 뽀뽀를 하면서 코난이 어장을 친 걸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참고로 코난이 장미한테 한 만행들을 설명해보자면, 장미의 엉덩이를 본 다음에 겨우 어린애 엉덩이밖에 못 봤다고 하며 망언을 했었고, 장미가 엄마 미소 지으면서 쓰러져 있는 코난을 바라보는데 코난은 장미 팬티나 쳐보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난은 지 맘대로 장미가 준 해독제 먹고 장미 보고 아 해독제 그냥 달라고 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기도 하며, 그런 코난이 걱정되어가지고 해독제를 들고 직접 찾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코난이 이렇게 개쓰레기 같은 식으로 나왔지만 장미는 코난에게 나름 진심이었습니다. 좋아하면 점점 닮아간다는 말 혹시 아시나요? 코난은 뭔가 알아내면 특유의 죽같은 표정을 지으며 미소를 짓는데, 장미는 그런 코난의 표정을 서서히 닮아가며 뭔가를 알아냈을 때 코난 특유의 죽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장미가 하면 죽같은 게 아니라 아름다움이 돼버리죠. 그리고 코난에게 검은 조직 놈들에게서 지켜줄 거냐고 물어보고, 내가 의지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식으로 직접적인 표현도 꽤나 했습니다. 또 미라니와 도일이가 커플짓을 쓰게 할 것 같다 싶으면 꽁냥거리는 건 적당히 하라고 말하기도 하며, 이미 남도일이 미라니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도 알아서 남도일이 수학여행 갈 때 써야 하는 해독제를 안 주려고도 했는데, 코난이 장미가 좋아하는 축구선수의 열쇠고리 같은 거를 감기에 걸려가면서 가져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풀려버린 걸 보면 장미는 진심으로 코난을 좋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미와 코난 커플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슬프게도 작가님이 남도일과 미라니를 공식 커플로 만들어버린 바람에 비공식 커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할 수 없는 몇몇 독자분들은 남도일은 미라니한테 줘라, 코난은 장미가 가지면 되는 거다 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이 되는 논리이긴 하지만 진짜로 그렇게 되면 코난이 너무 부러운 친구가 되어버리니 안 되는 걸로 칩시다. 두 번째로 공식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만 파고 있는 커플은 바로 궤도키드와 코난입니다. 이건 제가 영상으로 거의 30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고 집착하고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전 그냥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줄거리 훑어보면서 최대한 망상 섞어가며 만들었고, 나름 30분이나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튜브 라이브 할 때나 영상 댓글 같은 거 보면 부족하다고 더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제가 봤을 때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몇 분이 나와도 딱히 관심이 없는데, 이 커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 수준이 아니라 집착 광공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얘네는 첫 만남부터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죠. 남도일 상태에서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건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던 시절이라, 코난 상태에서 건물 옥상에서 마주한 게 진짜 첫 만남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난 후부터 코난이 쫓고 키드가 쫓기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극장판과 여러 에피소드를 보면 점점 쫓고 쫓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필요할 때 도와주고 궁지에 몰리면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협력자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눈이 돌아버린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네요. 참고로 말하자면 키드코는 다시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더 이상 뭐 만들 시나리오가 없어요. 만들어내려면 아예 그냥 코난이랑 키드 결혼시키고 결혼 생활을 제가 망상에서 써야 하는데 역겨워서 만들 자신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몇몇 소수민족들이 파고 있는 커플은 바로 박사님과 골로모 반장님 간의 커플 관계입니다. 이거 구글에 골로모 반장님하고 브라운 박사님을 동시에 치면 뭐 요상한 그림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소중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는 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체가 안 될 때, 지금 본인이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할 용기가 생겼을 때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분이 순식간에 다운되고 짝사랑하는 사람이 브라운 박사님이나 골로모 반장님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배나온 중년 두 명이 왜 엮이고 있는 것일까요? 두근두근 망상연애 전문가로서 한번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박사님이 사건 현장에서 목격자나 탐정단들 보호자로 동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장님과 얼굴을 덮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장님은 박사님에게 아니 반장님이 여기 왜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박사님은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장님은 이 정도로 자주 사건에 휘말리는 박사님이 안쓰럽기 시작했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챙겨주다가 이 중년의 사랑이 꽃피워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건 제 망상에서 비롯된 얘기이고, 이것만 말했다가 두근두근 망상연애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골로모 반장님이 모자를 안 벗는 이유를 아십니까? 모른다면 당장 제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게 대충 요약을 하자면, 지금 반장님이 아내를 구할 때 생겼던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모자를 안 벗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사님의 첫사랑 스토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대머리 모쏠 박사님도 첫사랑이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유명한 기업의 CEO가 돼버린 어떤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 어린 시절 노란머리가 컴플렉스여서 늘 모자를 쓰고 다녔고, 박사님과 같이 걸어다니다가 모자가 벗겨집니다. 여자아이는 계속 숨기고 있던 본인은 노란머리가 드러나자 부끄러워서 주저앉아가지고 보지 말라고 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박사님은 아주 스윗하게 네 머리카락은 은행잎처럼 예뻐서 좋다고 말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본인의 상처를 숨기기 위해 늘 모자를 쓰고 다니는 한 남자, 맨날 모자를 쓰고 다니는 여자아이를 감싸주기 위해 세상 그 누구보다 스윗한 말을 해줬던 또 다른 남자, 이보다 천생연분인 커플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이 중년의 남성 둘을 커플로 만들려는 사람들은 이런 애틋한 사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을 커플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연을 알아도 역겨운 건 여전한 네 번째 비공식 커플은 백형사와 오형사입니다. 이건 솔직히 커플이라기보다 백형사의 스토킹에 가까운 수준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신형사를 위협했던 남자라서 넣어봤습니다. 처음에 백형사는 오형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 미친 짓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거 관련된 영상도 만들어놨으니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급하게 백형사와 코바야시 선생님을 엮어가지고 이 커플링이 와이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백형사 역시 오형사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어서 아쉬운 커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형사를 좋아하던 시절에 너무 백형사가 쓰레기에 도라이 같은 도련님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코바야시 선생님과 사귀는 백형사는 스윗하고 코바야시 선생님을 걱정해가지고 자주자주 학교에 찾아오는 따뜻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의 백형사를 과거에도 보여줬었다면 독자들이 오형사가 신형사를 선택할지 백형사를 선택할지 둥그리면서 봤을 것 같은데 백형사는 악역, 신형사는 불쌍하면서도 착한 역할로 나와가지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오형사는 신형사를 선택해버려서 좀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비공식 커플은 양세라와 모미지란 캐릭터입니다. 아마 초반부 코너만 보신 분들은 양세라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모미지란 캐릭터는 처음 본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 모미지란 캐릭터는 하인성을 좋아하는 부잣집 따님입니다. 특징으로 말하자면 가슴이 크고 마음이 크고 상반신의 특정 부위가 크며 남자들의 로망이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력을 아는 건 남자뿐만이 아니라 양세라도 있었습니다. 양세라는 애초에 가슴이 작아가지고 개념 없는 초딩들한테 이 누나는 왜 이렇게 가슴이 작냐, 이거 남자 아니냐 라는 망을 듣기도 했어가지고 가슴에 좀 자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수학여행 가가지고 엄청난 마음을 가진 모미지를 만나자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는 엄청난 가슴이다 라는 식으로 감탄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세라는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가슴을 엄청나게 소유한 모미지에게 끌렸을 겁니다. 여섯 번째 비공식 커플은 진과 이상윤입니다. 얘네는 만화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사랑스러운 숙적나으리라고 부르면서 등장을 합니다. 숙적이란 것에 집중을 하면 아 얘네가 겁나 싸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랑스러운에 집중을 하시면 대체 얘네가 검은 조직에 있을 때 무슨 짓들을 했길래 사랑스러워진 걸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상윤이 조직에 있을 때는 머리카락이 길었습니다. 알다시피 진도 머리카락이 깁니다. 남자가 장발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한 범죄 조직 내에서 머리카락이 긴 남자가 두 명이나 있었으며 둘은 몇 년 후에 재회를 해서는 서로를 사랑스러운 숙적나으리라고 부른다? 이러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커플로 안 엮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비공식 커플은 제가 키드코 마냥 다룬 적이 있었던 이상윤과 안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상윤과 진보다는 이상윤과 안기준이 그나마 말이 되는 커플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은 조직 내에 숨어 들어간 스파이이기도 하고 둘 다 FBI와 공안경찰 내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해서 닮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상윤은 안기준을 특별 대우해줍니다. 미란이가 뉴욕에서 이상윤을 마주쳤을 때 그냥 꺼지라고 했었는데 안기준한테는 너랑은 싸우고 싶지 않다고도 하며 비교적 상냥하게 대해줍니다. 또한 나무위키를 보니까 극장판 순흑의 악몽을 제작할 때 이상윤이 평소 타인에게 대하듯이 거친 말투로 안기준에게 말한 장면이 있었는데 작가님이 이 장면을 보고 이상윤은 안기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는 수정시켰다고 합니다. 이건 뭐 작가님이 대놓고 미시는 비공식 커플이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그에 반해 안기준은 이상윤을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의 절친을 죽인 걸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태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안기준 이상윤 커플이 코난 장미 커플 다음으로 인기 많은 비공식 커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의 비공식 커플들은 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네요. 약간 두근두근 망상연애의 종합 버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착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미친 소리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름 인터넷에 떠도는 커플들로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커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뇌에서 생각만 했던 비공식 커플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영상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